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0.7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보합권에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장중에는요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이틀째 약세 구간에 들어갔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어서 앞으로 주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에서 조정은 들어옵니다. 그 조정 구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악재가 탁 터져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바이오 종목이지만 셀트리온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셀트리온 보세요. 주가가 알테오젠에 비해서 덜 올랐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바이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셀트리온 같이 떨어지죠. 주식시장은 촘촘하게 하나의 틀을 맞춰서 움직여 가는 건데 그 구간에 맞춰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강세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알테오젠은요 19년도부터 SC 제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왔죠. 머크와의 계약이 있었던 부분은 올해 2월과 3월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ADC 플랫폼, ADC 쪽도 SC 제형으로 간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19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장기 차트를 보면 여기 보세요. 12만원, 13만원까지 올랐었던 2020년도.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쵸? 장기 차트 볼게요. 이때 12만 원이었을 때 40만 원이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다 SC 제형입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주가가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머커의 계약권 때문에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점이 뭔가요? 기대감입니다. 어떤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머크와의 계약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죠?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그럼 지금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죠? ADC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근데 최근에는 그쵸? 뭐 단 며칠이긴 하지만 이 이틀 동안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까지 알테오젠만 콕 집어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ST팜,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그쵸. 고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 고가에서 변동폭이 확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 좀 겁을 먹을 만큼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왜 발생할까요?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ST팜이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한양행 마찬가지, 리가캠바이오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SC 제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 안 쓰게 되나요? 머커의 계약권 파기예요? 그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오늘 시장이 반등했잖아요. 왜 반등했을까요? 반도체 올라갔고 2차 전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됐었던 2차 전지 강세장 그때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엄청 약하죠. 그렇죠? 지금 약하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23년 초반입니다. 15만원부터 6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는 10배 올라갔죠.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 신고가 구간에서 갔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23년 초반, 신고가 구간, 그리고 또 신고가 구간. 그쵸? 지금은 반등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봉으로 보니까 이런데 이거 일봉으로 돌리잖아요. 역배열이죠. 돌파에 가야 됩니다. 그쵸?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나요. 충분히 빠졌고 실적도 바로바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이거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 15조입니다. 70%씩 이렇게 떨어졌을 때 80%씩 이렇게 떨어진 가격대가 시가총액이 15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뭘 증명해야 됩니까? 실적 증명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실적이 증명하기 위한 조건,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가 안 올라왔다는 건. 그러면 올라와서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알테오젠은 그러면 제가 왜 지금 금리 관련된 이슈로 그냥 딱 묶고 끝이에요. 그냥 눌림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왜 그럴까요? 왜? Why?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는 머커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확정 수입이 꽂힙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ADC도 결국에는 SC 제형으로 갈 거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요때 한 거예요. 12만 원이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3만 원까지 빠졌다. 12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한 70% 빠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알테오젠. 그렇죠. 알테오젠의 박순재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키투루다도 SC 제형으로 갈 거야. 그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ADC도 SC 제형으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절대적인 금리가 어디예요? 5%예요. 그렇죠? 자,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SC 제형, 뭐 테르가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내린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를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20만 원 돌파하는 여기 10만 원 이쪽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기다릴 거예요. 비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금리.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ST팜 같은 경우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10월 23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받았어요? 금리 때문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니까. 왜? 생물보안법. 시장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갈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딱 비번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그쵸? 이렇습니다. 상승하는 구간별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매수 구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그쵸 계속해서 공유를 합니다. 시장 안 좋을 때는 매매 안 해요. 쭉 올려서 보면 그쵸 에이프릴 바이오, ST팜 계속 매수하고 있죠. 바이오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리가캠 바이오 최근에 엄청 강하죠. 퓨처캠 오늘도 올랐습니다. 바이오 빠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테오젠의 피아 주사 제형, SC 제형이죠. 19년도부터 시작한 점 변함없고요. 이런 부분을 머크, 빅파마인 머크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수천억 원, 수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계약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 ADC가 뜨고 있죠. ABL 바이오에서도 직접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돈 되는 쪽만 하겠다. 어디? ADC. 그래서 요즘에 뭐가 제일 강해요? 리가캠 바이오. 근데 이번에 금리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딱 나왔죠. 그렇죠? 조정 구간이 이틀째 지금 확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먼저 나왔어. 어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이니까. 위탁 생산은 지금 실적을 찍으니까. 금리가 늦게 낮아지더라도 PER. 그렇죠? 주가 할인 요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 좋긴 한데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주요 공통 그 공약 중에서 중복돼 있는 건 바이오밖에 없거든요. 중국 찍어 눌러줄게.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올라가고 오늘도 장중에 3% 정도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삼바 사고 알테오젠을 팔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삼바도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가지고 있지만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이거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고 무조건 가격 먼저 보자. 그리고 나서 제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갑자기 알테오젠에서 신사업 딱 한다고 주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요즘 이런 시장 아니라니까요. 그럼 20조까지 시가총액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지난 영상 봐보시면 아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알테오젠 60만 원까지 올라간다. 왜? 최소한 머크에서 들어오는 걸 PER 30배 적용시키면 60만 원 갈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설명한다고 한들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은 금리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조정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짤지는 이 내용으로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은 여기 이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은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왜 먼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나 그냥 뭐 어떤 종목인지 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종목 하나 제가 탁 꽂아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이 지금 바이오 조정 받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